목차는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먼저 삼성 엔지니어링 회사 소개부터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회사 1년 연간 매출액이 한 7조 조금 더 넘은 것 같습니다. 했고, 회사 창립 이래로 현재까지 수행한 프로젝트의 개수는 1,500개가 조금 더 되고요. ENRG 기준으로 전 세계 건설회사 중에서는 지금 현재 32위에 랭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기준으로 그 수주 잔고가 약 한 15조가 조금 안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고, 현재까지 진출한 국가가 43개 국가가 되고요. 단일 프로젝트로 이제 무죄, 아무런 안전사고 없이 프로젝트를 수행한 사례가, 베스트 케이스가 사우디 아람코의 샤이바 프로젝트에서 1억 3,900만 무제한 시를 달성했습니다. 좌측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체 그 인원은 10,000명이 조금 안 됩니다. 10,000명이 조금 안 되고, 본사와 해외 지법인, 지금 현재까지 전체 12개 해외 지법인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5,600명 정도 인원이 있고요. 본사는 서울에 위치해 있습니다. 위치해 있고, 지금 현재 그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그래서 중간쯤 키 피규어 밑에 그림을 보시면 프로젝트 매니지먼트가 13%, 그리고 설계가 40%, 프로큐먼트라고 이제 조달 관리, 여러분들하고 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부서인데, 각종 기자재 조달 관리를 하는 쪽이 5%, 그 시공 관리 그 외가 24%에서 18% 정도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설계의 어떤 중점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체 인원의 약 40%가 설계 인원으로 직접적으로 회사에서 수행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설계를 저희 회사 직원들이 직접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 그림은 1970년도에 회사가 창립된 이래로 환경기술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화공사업 분야의 화공기술연구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기술연구소를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항상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향후 이 시장 전망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굉장히 참 큰 고민거리인데요. 삼성에서는 이렇게 좀 크게 내다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그렇고요. 당분간은 좀 이런 시장의 방향이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석유 패권주의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산유국들의 어떤 시대가 계속되고 있죠. 근데 이게 결국은 언젠가는 조만간에 다시 물을 관리할 수 있는 나라. 석유 에너지는, 화석 에너지는 이제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에너지가 많이 연구되어 왔고,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죠. 그죠? 하지만 물이라는 것은 우리 인류에 필요한 물, 생명과도 직결되는 거고, 산업 용수에도 필요하고, 공업 용수에도 필요하고, 물을 관리할 수 있는 나라가 앞으로는 전 세계의 경제라든가 정치라든가 분야에서 패권을 갖고 갈 수 있지 않느냐. 우리 앞 시간에 이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물산업 관련 기술은 상당히 수준이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에서는 2019년도부터 대구 국가물산업 클러스터의 연구시설과 각종 시설들을 검토를 해서 2020년도 9월 달에 정식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삼성에서 검토한 바에 의하면 국내에서는 당연히 독보적인 존재고요. 그리고 해외 물산업 시장에서도 우리나라의 이런 시설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현재까지 삼성이 대구의 국가물산업 클러스터의 중소기업들과 어떻게 활동을 해왔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 전부터 검토는 해왔습니다. 처음에 검토는 삼성의 환경기술연구소 연구 인력들이 국가물산업 클러스터의 R&D 시설 등등을 검토를 해왔고요. 2020년 7월 달에 대구시와 한국환경공단과 그리고 국가물산업 클러스터 입주기업협의회와 사자 간 물산업 시장 진출을 위한 포괄적인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 협약 내용의 주요 내용이 물산업 관련 정보 공유, 상호 협력, 그리고 입주사의 기술 제품을 관내 사업에 적용하고 클러스터 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상하수도 처리장의 기술 분야 운영 진단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전문적인 자문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2020년 9월 달부터 입주가 되어서 현재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활동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저희들이 가서 뭐 간담회도 해보고 구매 상담회 그리고 본사에 이제 벤더 풀에 등록하는 절차도 설명을 해드리고 했을 때 가장 중소기업들이 필요했던 부분이 소통이었습니다. 우리 중소기업들이 뭔가를 하고 싶은데 대기업에 접근해서 접촉해서 대화를 하고 정보를 파악하고 활동을 할 수 있는 소통 창구가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국가물산업 클러스터 입주기업 협의체의 정기적인 행사에 적극적으로 삼성에서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회사에서 진행하는 사업 소개도 하고 국내 해외 관련된 정보도 같이 공유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가장 필요한 것이 우리 삼성에서 이 입주 기업들을 매출을 확보해주고 해외 시장을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는 일단 1차적으로 우리 삼성그룹 전체의 벤더 풀에 등록을 하는 게 첫 번째 임무였습니다. 그래서 우측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입주기업 벤더 등록을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고 국가물산업 클러스터에 입주되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연중 상시 등록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하고 현재까지 그 회사가 원한다면 특별히 재정적인 신용도에 문제가 없다면 희망하는 회사 100%를 다 등록을 2022년 4월 달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총 66개사를 삼성에서 협력업체 벤더 풀에 등록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제 그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나 해외 입찰건에서 그리고 국내 사업 입찰건에서 이 협력업체들과 벤더들과 같이 견적 참여하고 진행을 해서 좌측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국내에 진행 중인 당사 프로젝트에 참여를 시켰습니다. 그 업체가
특별히 영업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협력업체 밴드 풀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견적 참여 기회를 드렸고 해서 경쟁력이 있는 업체들, 기술적, 가격적인 경쟁력이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계약 절차 그리고 기본 설계에 반영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2021년 연말 기준으로 그래서 금년도 실적은 내년 초에 아마 나올 것 같은데요. 2021년 연말 기준으로 국가로는 총 5개국, 프로젝트로는 총 5개, 계약 금액은 약 한 55억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는 베트남, 아랍에미레이트, 말레이시아, 멕시코 정도 국가에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본 설계에 반영한 건들은 전체 금액으로 약 480억 정도를 우리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 기업 회원사들 중에 우리 밴드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들에게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측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결국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희망하는 것은 사업 참여입니다. 사업 참여가 국내 사업도 있을 것이고 해외 사업도 있을 것이고 사업 참여를 하기 위해서 R&D도 하고 여러 가지 경쟁력을 확보하는 거죠.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과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해 있는 중소기업들은 국내 해외 프로젝트의 설계 입찰 단계부터 같이 협업해서 같이 전략을 만들고 같이 노력해서 같이 수주한다 해서 그런 기본적인 전략으로 현재도 계속적으로 입찰 설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을 하자라고 해서 중동 지역과 여러분도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년에 삼성 엔지니어링에서 베트남의 현지 물산업 회사의 지분을 좀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약 한 500억 원 정도의 지분을 인수해서 내년도부터는 베트남 물산업 시장 중에서 상수도 분야를 그 회사와 진출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진출을 할 때 요 입주 기업들, 중소기업들과 같이 그 현지 회사가 운영 중인 정수장이 베트남에 약 한 20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전 조사부터 들어가서 점검하고 거기에서 같이 운영 사업부터 참여할 수 있는 회사들과 진출을 하고자 합니다. 협업 구도 추진 방향은 요 앞에서도 계속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구도는 삼성 엔지니어링이 주가 되어서 대구시와 입주 기업들, 그 입주 기업들이 분야별로 아주 다 골고루 분포해 있습니다. 설계 회사도 있고요. 공사 회사도 있고 운영 제조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국환경공단,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사업단 그리고 환경부의 지원을 받아서 국내 해외 시장을 우측에 보시는 추진 방향, 목표는 자연 친화적이고 대기업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형 하수처리장 현대화, 정수장 현대화 사업, 운영 사업에 진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 친환경 상하수처리장을 만들 것이고요. 여기에 소주제로 요즘 많이 회자되고 있는 바이오가스, 수소, 그리고 에너지 활용 극대화, 그리고 AI 운영 해서 최종적으로 삼성과 모든 우리 입주되어 있는 중소기업들과 서로 상생하면서 동반 성장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4번은 국내 해외 물산업 시장 진출 확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저희들도 아직 숙제입니다.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삼성 엔지니어링이 대기업이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네,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고 해외 시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중소기업들이 뭐 여기 계시는 대표님들 앞에서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중소기업들이 독자적으로 해외 물산업 시장을 진출할 수 있느냐. 물론 우리 대구 국가물산업 클러스터 입주 기업들 중에 독자적으로 해외 시장을 진출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성공한 기업도 있고 실패해서 지금은 휴직 기간에 들어가 있는 기업도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게 왜 그러냐. 그 부분에 저희들이 굉장히 좀 관심을 두고 우리 입주 기업들을 특별히 좀 케어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베트남 시장이든 중동의 사우디 시장이든 그 나라의 물산업 시장을 들어가게 되면 그 물산업 시장은 결국은 그 나라 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도 하는 중소기업, 사우디 정부를 상대로 해서 어떠한 아큐 포인트가 프릭션이 생겼을 때 과연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국내도 마찬가지고 해외에는 그런 상황들이 더 많이 생깁니다. 납품을 품질이 안 맞다, 계약 조건이 안 맞다, 딜리버리 안 맞다, 기성을 제대로 줄 수가 없다. 결국은 그런 문제가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구제 제도가 있죠. 우리 중소기업들, 하도급 업체들을 위한 제도와 기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전화 한 통화만 하면 바로 커뮤니케이션 하실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 시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중동 시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동 시장의 발주처 입장에서, 정부 입장에서 여러분들은 외국인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국민 보호가 원칙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그래서 삼성에서 주장하고 싶은 것은 대기업들이 더 유치가 되고 대기업들이 더 많은 활동들을 해야 된다. 국내 시장, 해외 시장. 해외 시장에서는 절대로 중소기업 단독으로는 보내지 말자. 대기업이 먼저 앞에 나서서 대표해서 설계하고 입찰해서 계약하고 모든 계약적인 책임, 행정적인 책임은 대기업에서 앞에서 커버를 해주고 우리 중소기업들이 안전하게 납품하고 기성수금하고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안타깝지만 지금 현재 대구 지역은 대기업의 지사가 삼성 엔지니어링 한 개 회사밖에 없습니다. 제가 건설 대기업 총 13개 회사의 그 모임이, 영남 지사장 모임이 있는데 저를 제외한 나머지 13개 회사의 지사장들은 전부 다 부산에 있습니다. 왜 대구에 없을까요? 그래서 제가 좀 조사를 해봤더니 지하철 3호선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는 거의 대부분 다 철수했다고 하더라고요. 기업은 일을 찾아서 갑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다 마찬가지죠. 일이 없는 지역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뿐만 아니고 대구시와 우리 제도권에 계신 분들이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 첫 번째고요. 우측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해외 물산업 시장을 진출을 하려면 결국은 우리가 뭔가 경쟁력을 가져야 되는데 이 경쟁력의 분야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죠. 기술적인 분야, 가격적인 분야. 그 부분만 갖춰지면 수주가 되고 해외 물산업 시장을 진출한다. 저희들도 상당히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베트남 물산업 시장을 개척하려고 한 15년 동안 그런 방식으로만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안 되더라고요. 결국은 마케팅이고 영업이었습니다. 기술적인 경쟁력, 가격적인 경쟁력, 기본입니다. 그건 다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갖춰졌다고 내가 수주가 되고 진출할 수 있다? 그건 아니었습니다. 영업과 마케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치밀한 전략이 있어요. 그래서 삼성이 2022년 11월 23일부터 27일 대구에서 국제 물주간 행사를 할 때 저희들이 베트남의 자회사죠. 지분 인수한 회사. 그 동나이 파이프 워터라고 DMP라는 회사의 직원들, 그러니까 구매, 설계 담당하는 제너럴 매니저급 5명을 저희들이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의 물산업 시설을 보여주고 우리 기업들을 소개해주고 그리고 우리 기업들과 관심 있는 기업들과 1대1 매칭을 했습니다. 우리가 많이 전시회도 가고 해외 무슨 어디에 미국의 독일의 전시회를 베트남의 전시회도 많이들 가는데 그게 전시회 가서 설명하고 부스 차리고 해서 그게 또 매출로 이어지던가요? 쉽지 않죠. 그래서 삼성에서 생각하는 것은 해외 고객들, 해외의 클라이언트들을 이제는 대한민국으로, 대구로 초청을 하는 거예요. 초청을 해서 대구와 우리 대한민국의 물산업 시설의 어떤 기술 수준을 보여주고 우리 기업들이 편하게 자연스럽게 좀 더 가깝게 자기네들 생산 시설도 견학시켜주고 1대1 휴먼 네트워크 하고 그래서 그걸 금년도 11월 달에 베트남이라는 국가부터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각 개개의 기업들이 그 베트남의 자회사들과 서로 니즈가 맞는 회사들은 서로 1대1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물론 삼성과 한국환경공단이 같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사자 업무 협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이 가서 그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의 제품을 베트남 시장에 실질적으로 파이로 테스트도 해보고 거기에 관련된 모든 지원은 베트남 현지 회사가 해주고 뭐 그런 구도로 지금 협의 중입니다.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의 그 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삼성에서는 베트남, 차이나반도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물산업 시장을 점진적으로 진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베트남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입니다. 저희들한테는. 그래서 작년부터 삼성 직원들이 투입이 돼서 현재 지점이 설립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설명드릴 내용은 삼성에서 지금 현재 해외 물산업 시장의 프로젝트를 수주하려고 하는 건에 우리 입주 기업들을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은 중동의 오만이라는 국가에서 민간 투자 사업으로 시행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삼성에서 자금 출자, 파이낸싱부터 시작해서 설계, 조달, 공사, EPC 전체를 다 담당을 하고요. 그리고 운영 사업까지 삼성에서 주관을 합니다. 그런 컨셉으로 이 하수 처리장과 이송 관로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수주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때 요 프로젝트에 이제 설계를 할 때 하수 처리장 4만 톤, 처리수 이송 관로 15km를 설계를 할 때 우리 입주 기업들 중에 이게 맞는 기업들은 설계에 반영을 해뒀습니다. 해서 삼성에서 이 프로젝트를 수주를 하면 요 설계에 반영됐던 아까 485억 반영됐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게 일부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같이 동반해서 오만 물산업 시장에 진출하는 그런 그래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EPC 기간을 거쳐서 공사 기간이 한 4년 정도 될 겁니다.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입주 기업들이 제품이 반영이 될 것이고 그게 끝나면 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맨 마지막에 25년간의 운영 사업이 있죠. 25년 동안 삼성과 우리 입주 기업들 중에
희망하는 기업 그리고 서로 맞는 기업들은 같이 나가서 운영 사업을 하게 됩니다. 중동 지역에 가서 운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운영을 하면 우리 기자재들은 종류별로 틀리는데 7년에서 10년은 한 번씩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최소한 EPC 단계에 한 번 납품을 하고 25년 운영 기간 동안에 예를 들어서 8년에 한 번 교체를 한다 그러면 한 두세 번 교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회사가 자연스럽게 그 기간 동안 납품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사업을 좀 많이 전개하면 우리 중소기업들이 좀 안정적으로 그 시장에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내 사업의 사례입니다. 국내 사업은 현재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상하수도 시설의 보급률은 95% 이상입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어느 지역에도 상하수 처리 시설에 대규모 신규 투자는 신설 사업은 없습니다. 그렇죠? 95% 이상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것은 30년 이상 노후화된 정수장, 하수처리장의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리모델링 사업이 아주 대규모 자금이 들어갑니다. 그럼 왜 그러냐? 이 지금 보여드리는 이 하수처리장이 52만 톤짜리입니다. 그런데 그 52만 톤짜리 하수처리장을 30년 전에 한꺼번에 다 시공을 한 게 아닙니다. 처음에 한 15만 톤, 또 10년 지나서 또 한 15만 톤, 또 한 10년 지나서 또 한 10몇만 톤. 그렇게 시공을 해둔 거예요. 전국에 이런 하수처리장들이 예전에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한 수십 개가 있습니다. 근데 교체는 해야 됩니다. 리모델링 사업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지금 삼성뿐만 아니고 나머지 대기업들도 아주 활발하게 설계하고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 기업들의 어떤 제품들을 반영을 해서 지금 설계부터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 또한 앞에 설명드렸던 오만 쪽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와 동일 컨셉입니다. 민간 투자 사업의 형식입니다. 삼성에서 PF부터 설계, 조달, 공사, 운영 사업권까지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는 운영 사업의 기간이 조금 깁니다. 한 30년 정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중소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동반 진출의 사례 중에서 이제 국내 사업에 진출하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요거 뭐 개수는 여러 가지 되는데 시간 관계상 대표적으로 해외 하나, 국내 하나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머지는 좀 빨리빨리 넘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이해하실 수 있도록. 뭐 요것은 저희들이 수행한 전체 프로젝트를 국가별로 나눠둔 것이고요. 요즘은 중남미와 동유럽 쪽도 많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경기도 평택에 세계 최대 규모 삼성 반도체 현장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수처리장, 폐수처리장, 초순수처리장, 재이용 시설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평택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여기에서는 폐수처리장이 약 8만 톤, 초순수처리장이 4만 2천 톤이 시공 중입니다. 이것은 중국의 시안 현장에서 저희들이 이것은 이제 다 준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폐수 처리장을 37,000톤짜리를 완성을 했고요. 초순수 처리장을 18,000톤을 완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충청도 탕정 쪽에 그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 사업을 했습니다. 요게 이제 초순수 처리 시설이 좀 규모가 큰데 13만 톤의 초순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삼성에서 설계부터 공사까지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 초반에 용인 지역에 12개 하수처리장이 신설 사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이 PF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운영 사업까지 다 완료를 했고, 지금 현재는 이 하수처리장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 사업을. 이것은 해외 사업의 사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PF 방식의 민간 투자 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하수처리장이 10만 톤이고요. 이것은 중동 지역의 바레인이라는 아주 작은 국가에서 저희들이 수행을 했습니다. 현재 30년 운영 기간 중에 현재 저희 직원들이 해외에서 운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좀 시간이 많이 지체된 것 같아서 빨리 좀 진행을 했는데,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저희 삼성 엔지니어링은 대구 국가물산업 클러스터의 영남지사를 설립을 하고 거기에서 계속 상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이 자리에서 또 아니면 돌아가셔가지고 혹시라도 국내 사업이나 해외 사업에 어떤 참여 방안이나 진출 방안이나 여러 가지 뭐 아니면 저희 회사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뭐든지 있으시면 우리 키스티의 노 박사님 통해서 전달을 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뭐 좀 시간 이 동안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저를 딱 쳐다보시고 아주 집중해서 경청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